제가 존경하는 송 의원님,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처음 체포돼서 국내에 올 때는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모른다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재명 당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2024년 7월 12일 날 1심 선고될 때도 그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진술과 전 상반되게 방북 비용은 경기도나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정조사장이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은 사실을 밝히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동행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김영남 증인 나오십시오. PPT 좀 띄워주세요. 증인은 쌍방울 대북소금 사건 수사를 담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쌍방울 그룹 주가 조작이 무혐의 된 처리 과정을 PPT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그룹에 불공정 거래 관련 사항을 제공했어요. 15개 혐의를 제공했습니다. 그 제공한 혐의 중에서 허위 공시성이 의심된 부분도 적시가 됐어요. 마스크 공급 계약, 또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련 부분도 적시를 해서 버렸습니다. 이 말은 수원지검에서는 2022년 10일경에 이미 허위 계약, 허위 보도, 그러한 허위 공시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1월 30일 날 금융감독원에서는 수원지검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 김성태가 체포해서 올 때는 이재명 경기도 관련 없다 이야기에다가 이날 스마트팜 대납하고 방북 비용 대납했다고 사실을 인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2월 3일에 기소를 했어요. 김성태에서 기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죄명이 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한 것,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것, 또 이화행에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법률위반도 기소를 합니다. 근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전환사채,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광림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담보 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대량 보유자가 됐는데 이걸 공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이러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공급계약 허위로 체결했다는 것,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하고 쌍용 자동차 인수 추진을 허위 보도자를 배포해 주가를 상식했다는 점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기관보 때 발표했던 내용은 주가적 이득이 약 10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했다가 7월 12일 김성태가 1심 선고가 나는데 그 법정에서 김성태가 스마트팜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죠. 그러고 나니까 2025년 1월 16일경부터 주가 조작을 불기소 처벌한 게 시나리오입니다. 이 과정은 맞을 겁니다. 다음 PPT 봅시다. 그러면 김성태가 이러한 주가 조작으로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혜택이 얼마인가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러한 대량 보유 사실, 담보 제공 미공시 사실로만 기소를 하고 주가 조작에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혜택입니다. 이 주가 조작 금액도 어떤 곳에는 1,000억이라 한 데도 있는데 금감원에서 100억이라 했으니까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은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공소장 이러한 걸 보면은 거기는 이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벌금도 4배에서 6배 이하로 되기 때문에 400억에서 600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최하한선으로 가기 때문에 5억 원 이하로 끝납니다.
과징금도 200억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득액이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40억 이하로 합니다. 몰수에 있었어도 100억을 몰수하게 됐는데 이거 몰수할 수 없습니다. 김성태가 엄청난 이게 혜택을 받았는데 증인 왜 그 당시 2월 3일 기소하면서 이 판단을 기소를 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모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도 않고 또 금감원에서 그 후에 주어진 자료 보면은 지금 주가 조작했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다 명시가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조작 기소 부분을 기소해서 누락을 하셨는가요? 예,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검찰을 떠난 지도 됐고 뭐 공소장도 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기억나신다면 예, 의원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예, 객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예, 이 현상을 보면은 예, 아 예. 이렇게 김성태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네, 핸들링을 해가 이걸 가지고 핸들링을 해서 김성태를 진술을 지금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받아낸 거 아니냐 네. 이런 강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22년 10월경에 검찰에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심 사안을 그 조사했던 게 맞습니다. 그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관련 계좌라든지 관련 서류한 거 엄청 방대하게 조사를 했고요. 다만 뭐 아시겠지만 이 처벌하기위해서는 입증이라는 게 돼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어떤 입증에 대해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보다는 주가 조작에서 좀 더 경험이 많고 특수화된 기관이 금감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혐의 사실 관련 자료를 전부 다 금감원에 제공을 했고 주가 조작에서 좀 더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그 금감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23년 1월경인가 그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검찰에서 통보한 것과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회신이 온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성태 회장 기소 당시에는 그때 뭐 신병이 체포되고 구속 기간이 쫓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입증에 있어서 좀 더 저요. 가능한 부분,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시간이 대해서만 있습니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걸립니까? 이걸 처분하는데 아, 뭐 첫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 그러니까- 누락된 주가 조작 누락된 부분을 만 2년이 지나서 처분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년이 지나서 처분했다는 것은 그것도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을 다 한 뒤에 이걸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이 주가 조작 부분을 기소하지 함으로써 그런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법원에서 분리 선고했죠. 이 부분에 분리를 해놨습니다. 특경법 회사 돈 쓴 행령과 주가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부분과 방금 제가 말한 이러한 허위 공시했던 부분, 대량 보유 의무 위반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1심 심리 중입니다. 지금 기소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법이 심리 중인데 이 검찰에서 요구했습니까? 분리해달라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은 좀 기억하지 못하고요. 의원님 그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예. 아니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리 마스크 공급 계약 체결했다. 쌍용자 인수 계약 체결했다. 이스탄불 계약 체결했는데 이러한 사유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계약마다 하면 결국 달성을 못하니까 주가가 뛰어서 개미들이 피해지고 결국 목적 이득을 못하는 게 우연일치라고 봅니까? 답변. 이건 검찰이 거짓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말씀 하십시오. 예, 그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뭐 불기소 이유라든지 뭐 분리기소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말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현재 기록을 다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데 검찰에서 상당 부분 이런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뭐 수원지검이나 검찰에서 좀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증인.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성태 대북 송금이던 최초의 공소장에는 300만 불이 필리핀 대에서 합의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지불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 공소장에는 필리핀 대 이전에 합의가 되고 필리핀 대에서 지금 계속 노력했는데 70만 불을 이혼할 때 준 걸로 기재가 돼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기 의원님 좀 말씀을 해주신 김성태 공소장 2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 공소장에 그러니까 혹시 언제쯤 공소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소장이 변경됐죠. 그 재판 법정 중에서 예.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기만 하세요. 예. 지금 최초에는 300만 불이 필리핀 대회 이전에 준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는 필리핀 대회 이후로 필리핀 대회 때 70만 원 주고 그 후에 준 걸로 돼 있어요. 이걸 봐서는 나중에 필리핀 대회에서 70만 원 줬다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다는 걸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달에 국가정보원에 압수수색했죠. 재판 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가 조작 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오면서 근데 주가 조작에 관련 자료는 안 가져오고 이제 대북 송금에 관련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때 담당 부서 유도현 부장이었습니다. 이 압수수색할 때 유도현 부장이 66건 문건에서 일부만 챙겨놓은 걸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해 왔어요. 그 사전에 의사소통이 됐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을 것 같아요. 사전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압수수색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법원에서 직권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변호인이랑 같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건 유도현 없었습니다. 부장하고 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 수사하면서 서로 소통한 적은 없어요? 예, 단 한 번도 한 없습니다. 번도 연락한 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압수수색 가면서 사전에 검찰에서 유대현 부장이 우리가 13건 챙겨놨다. 검찰도 이것만 가져가는데 그런 연락한 적이 없어요? 예, 저 그렇게 연락한 적 한 번도 그래요? 없습니다. 예,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화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술과 연어 파티를 하고 나서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는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후에 파티를 한 겁니까? 그 답변 전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예. 그 국정원에 압수수색 갔었던 정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가 지금 질문 말고 예, 그거 지금 김영남 증인이 좀 다른 말을 해서 한번 그런데요.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저희 지금 김영남 증인은 저희 변호사도 같이 가서 거기서 무슨 같이 자료를 보고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 변호사가 가긴 갔었는데 이미 가니까 딱 정해진 것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해갖고 정해진 것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지금 것만 알고 싶은 줬다는 거는 거고요. 그러한 행위가 예. 검찰과 서로 상호 연락이 주고받아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질의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김영남 증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북한 관련 사업을 했었을 때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통을 겪어가지고 모든 걸 다 국정원하고 상의했으니까 이 사건은 국정원에 가면 다 있다라고 계속 검찰에서 제가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됐어요. 자, 이건 예. 이제 그것은 유증의 책임 문제,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은 그런 문제이고 왜 제가 이걸 자꾸 질의했냐면은 옛날에 국정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때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 답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5월 17일 날 연어 술 파티가 있는데 5월 17일 연어 술 파티는 사실상 제가 어떤 항복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 같은 자리였어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예.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면담 조서 면담 보고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 차 적었죠. 예.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증인 고두성, 서현욱 증인 나오세요. 시간 먼저 주시고. 예, PPT 띄워보세요. 지난 수원지검에서는 5월 17일 여느 술 파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발표문입니다. 발표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으며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 발표문은 법무부 TF 발표문과는 객관적으로 틀리고 우리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온 내용과도 틀립니다. 객관적으로 허위, 그러나 주관적으로도 허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으로도 허위했다면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음 PPT 한번 봅시다. 이건 고두성 증인이 조사한 녹취입니다. 외부 음식이 전혀 반입될 수도 없고 교도관이 다 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외부 음식 줄 수 없다고 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질문 자체가 그건 그렇다 치고 전진걸 외부 음식은 좀 반입이 된 적은 있어요. 반입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두성 증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상 녹화실에서 초창기에 작년 한 2월 3일 정도에 영상 녹화 식사를 한 번 한 적은 있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진길 의원이 분명히 음식이 반입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고두성 증인은 지난번 증인 때 이것을 보고 자료에 남겼다고 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 증인말할 때 작년 2월 3월에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한 사실이 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다른 교도관을 통해서 들었던 것. 전화 들어왔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음식 전혀 반입한 사실이 없다.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서현욱 증인 이런 객관적 자료가 다르게 보고에 써졌죠.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전진걸 교도관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갔던 다른 교도관들을 저는 다 조사했습니다. 예.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전원 일치해서 외부 음식에 반입은 없었고 그리고 커피와 과자를 기억했던 일부 교도관들이 계셨는데 모두 다 검사실 내지 회의실에 있던 커피와 과자라고 일치되게 진술했습니다. 아니 예. 이게 음식을 반입했다고 지금 전진결한테 증인을 들었잖아요. 거두성 그렇습니다. 증인이 네. 그 보고서 올라왔죠. 맞습니다. 네. 그래 어떻게 전혀 반입이 안 됐다고 보고서 썼냐 이것이지. 내가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진걸 교도관님이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다수의 교도관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무슨 말? 함께 그러면 들어갔던- 예. 전진걸 의원만 그러게 전진걸 교도관만 그러게 하고 나머지 교도관들은 다르게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이 없었다거나 커피와 과자를 기억했던 교도관들은 모두 다 검사실 내지 회의실에 있던 커피와 과자라고 일치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갔던 교도관들입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던 모든 분들이 전진걸 교도관님을 뺀 나머지 교도관들을 모두 다 그렇게 말. 예. 네네네. 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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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일단 저희는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자료 제출하세요. 낼 권한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줄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예, 수원고검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이라서요. 그거 네. 보면 직접 하여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수원지검으로 좀 이야기해 네네.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그때 들었던 내용 모두 다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자, 예, 예. 서현욱 예예. 저기 검사님, 네네네. 증인님, 네네. 그러니까 음식도 들어갔고, 그렇죠? 예,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건 다 다시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진걸 교도관님 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 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같은 시간에 오늘 같은 아까 장소에 제가 있었던 교도관 증언하는 거 들으셨죠? 네네네네. 들어보니 음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구나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진상 조사할 때 서한욱 제 기억으로는 검사. 한 분이었고, 네네네, 서한욱 검사, 네네네, 야 네네, 정말 거짓말들을 너무 잘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네네, 예예 보십시오. 예예 보십시오. 예, 예예예. 자, 예, 이따가 불러보세요 한번. 예, 예, 들어가시고요. 전진걸 교도관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따가 다 불러보시죠. 다음 곽규택 위원 질의하세요.